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네. 여름하고 겨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을이 드디어 왔습니다. 완전 가을. 맞아요. 아니 이때 아니면 언제 놀겠어요. 우리가 맞아요. 노새 젊어서 노래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하면은 완전 이팔 청춘이잖아요. 아, 소풍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젊어서 놀자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 자랑할 게 있어. 뭔데? 나 이거하고 완전 이빨 청춘 됐다니까. 뭔데요? 뭐예요? 이팔 청춘 됐어요? 준비된 게 있어요? 예. 너뭐 나왔나 봐. 어디에요? 워터파크예요? 저 워터밤입니다, 워터밤. 워터밤. 저런 데도 있어? 요즘 젊은 애들 많이 가는 데잖아요. 진짜 즐기시네. 처음 봤어 나. 아, 진짜. 와, 디스코 팡팡. 야 이썩을 놈아 그만해. 이썩을 놈아. 어머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제가 운전하는 거라. 아, 저거 DJ분들이 항상 젊은 사람들만 보다가. 어머. 옆에 아들내미 아니에요? 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어머. 진짜 재밌게 놀다 오셨네요. 아니 저거 타는데 괜찮았어? 나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 나 진짜 완전히 내가 젊어져 버렸어. 완전히 진짜 내가 한 30대 초반 된 기분이더라고. 저거 어지러워서 막 힘들 텐데. 안 어지러워, 안 어지러워. 그래요? 아직은 멀쩡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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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확인해야 소리예요? 되는 거 어머. 아니야? 뭐야? 선생님, 뭐예요? 와, 선생님 어서 오세요. 건강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누가요? 왜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왜 그러세요? 왜요? 네, 그 이제 워터밤이라고 하는 물을 이제 쏘죠. 물의 압력이 센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물이 닿았을 때 깜짝 놀라죠. 그렇지. 그때 자세가 경직이 됩니다. 맞아. 그리고 앞에 날아오는 걸 피하려고 고개를 들어 제끼는 자세를 하게 되는데 맞아. 그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아하. 그리고 아까 디스코 팡팡 펑펑 뛰죠.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펑펑 뛸 때 이 목이 짓눌리고 펴지는 힘을 받게 돼요. 네. 그렇겠다. 네, 그 하시면서 아까 목하고 어깨나 팔은 괜찮으셨을까요? 젊은 애들한테 지기 싫어갖고 잡았더니 자존심 있어갖고. 예, 그 자세는 목에 대단히 나쁜 자세예요.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는 위험한 자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얼른 자기 몸한테 죄송하다고 하세요. 빨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뺑뺑 돌려. 디스코 팡팡이 그런구나. 선생님 미리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미리 안 가르쳐줘가지고 타브레트 낳고. 예, 왜 미리 안 알려주셨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런 자세는 경추 질환의 증상이나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네. 가끔 뭐 어깨가 아파도 목이 아프다 그러고. 네. 근데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으로 가는 거예요? 네, 병이 있는 것은 목인데 경추인데 네. 왜 어깨하고 팔이 아플까요? 네. 맞아요. 자, 제가 모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목을 보십시오. 경추를 보게 되면 경추뼈가 있고요. 이 뇌에서 내려오는 중추신경이 이 뒤를 보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신경이 지나가는 것을 경추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이 나오죠. 말초신경이 오른쪽에서 나온 건 오른쪽 팔로 가게 되고 왼쪽에서 나온 건 왼쪽 팔로 가게 돼요. 그러니 이 신경이 어깨와 팔로 다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 아프면 팔도 아플 수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깨도 목에 아플 수 문제가 있고요. 생겨서 어깨하고 팔이 아프세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신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목뿐만 아니라 어깨하고 팔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눌리나 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화면을 한번 좀 보실까요? 네. 경추뼈가 있습니다. 오. 네, 사람 몸이 있죠. 4번하고 5번 뼈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은 어깨하고 가슴 위쪽을 오.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이쪽 감각하고 근육을 지배합니다. 네. 이 신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부분이 아프다고 사람은 인식을 하게 돼요. 아하. 자, 그러면 또 5번하고 6번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은 네. 목에서부터 어깨, 팔, 엄지손가락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병이 생기게 되면 목뿐만 아니라 어깨하고 팔, 엄지손가락으로 통증이나 감각 이상 또는 힘이 빠진다고 느끼십니다. 네. 네. 다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또 6번하고 7번에서 나오는 신경은 네. 목에서부터 어깨, 이 팔 뒤로 해서
중지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뒤를 지나가겠죠? 네. 신경이라고 하는 곳은 다 분포하는 곳이 있고 지배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이 아프다고 느껴요. 실제로 여기는 이제 아무 잘못이 없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오, 너무 신기한데. 그러니까 얘들은 잘못이 없고 이 목이 문제군요. 그렇죠. 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럼 동금 엄마가 약간 4번, 5번, 6번을 무리했구만. 목 괜찮으세요? 목이 그래서 그런가? 그대로 조금 뻐근하긴 해. 그렇지. 아 진짜로. 목하고 뭐 어깨, 팔 이게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전혀 좀 다른 부위 같은데 네. 맞아요. 너무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목에서 병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어제 팔이 딱 결렸는데 이게 목 때문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경추부에 협착증이 생기게 돼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그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신경이 눌리면 경추신경 협착증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왜 생기는 걸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의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 그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뼈도 커지고 단단해지고 비후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대도 크고 단단해지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신경이 지나간 통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비후됨으로 해서 그 공간이 상대로 좁아지는 겁니다. 신경이 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퇴행성 변화다 보니까 중년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년, 노년이 되게 되면 협착증은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협착증 증상이 있으면 신경이 눌림으로 해서 그 신경이 분포하는 곳이 통증이 오기도 하고요. 시리고 저리고 먹먹한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천천히 근력이 저하돼 가요. 자, 그럼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네. 협착증은 또 아주 전문가. 많이 보신 분이죠? 김정주 선배님과 서정훈 선배님. 그 이유가 제가 경추관 협착증 그게 있어가지고 크게 마비가 그래서 2번이 왔어요. 저걸 끼고 하네. 그래서 중간에 제가 그 2번째 마비가 왔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은퇴해라. 예전에 목보호대 차고 계속 경기 뛰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하지만 경추부 협착증에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겨내지 못해서 예능으로 왔나? 예.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힘이 빠져요. 마비가 와요. 그럼 스포츠라고 하는 건 고도의 균형감인데 슛을 넣었을 때 슛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이 떨어집니다. 아, 맞네. 슛이 안 들어가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많아도 저건 오는 거군요. 오는 겁니다. 와. 근지구력이 먼저 떨어지니까요. 자, 우리는 어떤 문화를 갖고 있습니까? 저희요? 쇠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를 갖고 맞아요. 있어요. 네. 젓가락. 네. 네. 젓가락질을 못 하게 돼요? 젓가락질 안 돼요. 식사하는 중간에 손에 이렇게 경련 나요. 쥐나고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쉬다가 드셔야 돼요. 아니면 숟가락으로 바꾸든지요. 진짜? 예, 심하다. 숟가락 이렇게 잡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잡고 드세요. 힘이 잘 안 들어가니까요. 예. 그런 과정을 오랜 기간 거쳐서 마비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거고요. 저도 가끔 그 손저림이나 그 어깨 통증을 느낄 때가 솔직히 있거든요. 근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무서운데요. 증상이 없어도 협착증은 진행을 해요. 어느 순간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갑자기 심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조금씩 증상이 나타나다가 이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쪽으로 갑니다. 보행장애 생기고 소대변에도 문제가 생겨요. 같은 맥락에서 성기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머,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왜 예민해? 결혼을 안 해갖고. 아, 생각지도 못하라. 아니, 저 맨 오른쪽 사진은 뭡니까? 아니. 다른 거는 제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죠. 아니, 그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네, 이 퇴행성 변화니까요. 안타깝지만 아무래도 몸을 치열하게 쓰신 분들한테 더 많을 가능성이 많고요. 우리는 그다음-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그러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너무 건강을 과신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맞아. 나쁜 자세로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들이 이런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부터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제가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협착증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나쁜 자세가 있습니다. 오, 저 알아가야겠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자세 뭔지 한번 골라보십시오.
맞았어. 선생님이신데? 그러니까 저 자세가 정말 안 좋대요. 안 좋죠. 가장 안 좋은. 이런 것도 좀 농도 맞춰서 넣어요. 허리를 숙여서 그런 거예요. 근데 뭐가 안 좋은 점이지? 거의 아유, 중국 승재 때문에 형 딱 보면 안 돼. 오랜만이야. 저렇게 누워서. 아, 다음 날 거 이제 또 시작해야 되니까. 이거 진짜 일상에서 아무나 못하네요. 왜요? 자, 우리 영상 봤습니다. 사실은 다 나쁜 자세예요. 다 나쁜 자세. 목이 안 좋습니다. 이런 이동식 기기를 많이 쓰는 게 네. 삶을 편하게 만들고 일의 효율을 가져온 건 맞습니다만 목의 건강을 대단히 해쳤어요. 아하.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제일 나빴을까요? 아무래도 뭐 소파에 눕는 소파에서 거 맞아. 아니면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거의 그냥 침대에서 누워 있는 것처럼 하고 이러고 있으니 뭐이 좋겠어요. 예. 사실 그 자세는 허리에도 나쁜 자세입니다. 그쵸. 예. 나 승재 형 버릇 알아. 왜 버릇 알아요? 뭐예요? 이 어깨가 항상 이렇게 올라와 계시거든요. 자세가. 그래서 책상에 항상 앉아 계시면은 승모근이 올라 있는. 저랑 같이 막 녹음실이나 이렇게 노래 같은 거 할 때도 항상 이렇게 턱을 꿰고 계세요. 아하. 정답에 근접했는데요. 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보십시오. 자, 목을 앞으로 쭉 빼고 있죠. 거북목이죠. 이야, 안 좋은 진짜. 자세입니다. 네. 자, 여기 또 자세가 나오죠. 네. 사실은 이 자세입니다. 네. 시그니처예요, 시그니처. 예, 저 자세입니다. 맞네. 저희 시그니처예요, 시그니처. 맞추셨어요? 네, 맞아요. 다 이루고 있는 자세. 특히 누워서 TV 보거나 쉴 때 누워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편해요. 저는 저거 한 번도 안 하는데. 진짜요? 난 저거 절대 안 해. 어떻게 안 하시죠? 그게 목에 대단히 나쁜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제가 이거 1교시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맞아요. 이렇게. 자, 모양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뼈가 다 대칭으로 이렇게 배열이 돼 있죠. 네네. 예. 이 자세는 대칭을 깨는 자세입니다. 아, 맞네. 오른쪽에 대칭이 그러네. 깨졌죠? 이쪽에는 디스크고 관절이고 인대고 다 짓눌립니다. 과한 압력이 가해지죠. 그 부분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합니다. 아하. 협착증이 빨리 와요. 어깨하고 팔이 그렇죠. 다 아프신 거죠. 아프겠네. 저리고. 그죠? 소파에서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TV 보는 거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아, 그 좋죠. 한마디로 협착증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안 돼요. 열차에서 내리세요. 결국 자세가 중요하네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자세 똑바로 하세요. 네.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 건 나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비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간단한 테스트를 시행해서 네. 내 목의 상태가 어떤지 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손 앞으로. 예. 손. 자, 주먹을 꽉 쥐었다 꽉. 필 겁니다. 뿅. 꽉 쥐었다 필 거예요. 이게 다예요? 예, 이 동작을 10초 동안 20번을 하겠습니다. 오? 자, 잼잼 아닙니다. 완전 쥐었다가 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뭐 나 이거 게임 이런 거 하면 나는 좀 이렇게 심장이? 긴장이 돼가지고. 귀여워. 그럼 이제 벌써 안 되는 거 아니죠? 풀고 하는 거야. 세팅. 심호흡하고. 네. 자, 좋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이거 은근히 힘든데요? 네, 맞습니다. 끝. 자, 끝났습니다. 끝. 네. 예. 예. 네, 제가 딱 봤는데요. 다들 이상이 없으십니다. 이거 네. 이것도 게임이라고. 아, 이것도 건강해지고 싶어서 야. 이것도 선생님 뭐 보시면 아시는구나. 이거 잘못 나면 안 근데 되는데. 뭐 이게 사실은 평범한 동작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그렇죠. 힘든 동작인가요? 이게 뭐냐면은 근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자, 손에는 내재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손을 쥐었다 폈다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첫째로는 근력을 보는 거예요. 힘이 어떤지. 그다음에 둘째는 근지구력을 봅니다. 근지구력을 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힘이 빠지게 되면은 미세 운동이 안 된다 그랬죠. 네. 미세 운동이 안 되는 거는 근육 간의 코디네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육에 단지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 근육들이 조화롭게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화로움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거를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예, 그래서 10초에 20번을 못한다. 실제로 마비 있으시면 처음엔
한 4-5번은 빨리 하세요. 네. 근데 다음부터 점점 늦어져요. 점점 힘이 그리고 빠지겠네요. 꽉 못 예. 쥐어요. 예, 쫙 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해보면 근력의 저하가 있는 점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육의 코디네이션에 문제가 있는 점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다들 되셨죠? 다들 합격이십니다. 우리 동급님은 뭐 연세에 비해서 좀 건강하신 거예요. 정말 아니, 잘하시고. 근데 솔직히 열 번이 넘어가니까 좀 힘 들기는 들더라고요. 뻐근해요. 이게 0.5초에 한 번은 해야 돼요. 엄청 빨라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근력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본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통증은 바로 하시잖아요. 네. 바로 아프니까요. 하지만 마비가 진행하는 건 대부분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진행을 하거든요. 오늘 속도가 느리구나. 예, 예를 들면 한 8시간 걷는데 문제가 없었던 분이 네. 4시간만 걸으면 이제 못 걷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2시간만 걸으면 못 걷고요. 1시간만 걸으면 못 걸어요.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은 몸을 쓸 일이 별로 많지가 않죠. 그렇죠. 예전 분들보다도 마비를 빨리 모르세요. 가까운 거리 차 타고 다니고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만큼 불편할 때 치료할까, 이만큼 불편할 때 치료할까의 선택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으신 분들이 협착증은 맨 마지막에 치료하는 거다, 맨 마지막에 수술하는 거다라는 믿음을 아직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만큼 나는 고통만 당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빨리 치료하는 게 내 통증도 줄이거니와 나의 기능을 유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호미로 막을 거를 꼭 우리는 또 가래로 막는다는 게 맞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형석쌤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사진 하나 좀 볼까요? 네.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64세의 남자분이세요. 이분은 왼쪽 목하고 어깨하고 팔의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세요. 조금만 움직여도 목을 움직이는데 팔이 아프신 거예요. 찌릿찌릿하게 아프고. 그래요? 자, 제가 가리키는 요 부위가 어디냐면은 신경이 척추 밖으로 나가는 추간공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신경 주위에 이렇게 하얀 게 잘 보여야 돼요.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여기 하얀 보호막 잘 보이죠? 네. 하얀 보호막 잘 보이고. 자, 여기도 하얀 보호막 잘 보입니다. 네. 하얀 보호막 잘 보이고. 여기 어떻죠? 안 보여요. 까매요. 맞아. 이게 까매. 새카맣게 막혔습니다. 없구나. 네. 자, 여기는 새카맣게 막혔죠. 네. 협착증입니다. 아유. 이게 딱 네. 눌린 거죠. 그렇죠. 저것 때문에 목하고 어깨하고 견갑골, 가슴 위, 팔 다 통증 극심하고요. 그다음에 삼두박근하고 쥐는 힘이 빠지셨어요. 그렇게 다 아픈데 결국엔 목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여기가 6, 7번 부위가 되겠습니다. MRI 찍어보니까 확실히 목이 안 좋았던 게 보이네요, 저렇게. 그렇죠. 예. 자, 확실히. 그럼 또 우리 엑스레이도 한번 볼까요? 네. 네. 오. 저기도 그러네. 자, 살짝 엑스레이를 보시면 예. 옆으로 돼 있는데? 기울었네요. 기울었죠. 그러니까요. 정면에서 보는 거거든요. 오, 확실히. 자, 그러면 고개를 실제로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거죠. 와, 오른쪽으로. 그러네. 예. 왜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있느냐? 협착증이 왼쪽에 있었잖아요.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그 공간이 살짝 넓어져요. 안 아파요. 이쪽으로 제끼면 더 아픕니다. 아하. 예. 아우, 어떡해. 그러니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시키는 거죠. 덜 아픈 자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머리가 똑바로 있어야지. 그냥 어깨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런 자세가 되는 겁니다. 네. 예. 왼쪽 어깨가 내려갔죠. 실제로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 협착증이 있는 거죠. 나중엔 다 틀어지겠네요. 그렇죠. 예. 아니 조금만 아파도 나는 중내 산에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얼른 치료해야 되겠어요. 치료해야죠, 저분은. 그렇죠. 진짜. 급해요. 자, 치료가 너무 늦어지면요. 이미 마비가 왔죠. 예. 더 심해지면 이제 근위축이 올 거예요. 신경 때문에 온 위축은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전으로 못 돌아가요. 다행히. 선생님, 선생님. 싹 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속보이는 중계석의 캐스터 김범도. 해설의 김영석입니다. 팔을 들기도 힘들었던 분의 수술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 어떤 기구인가요? 네, 내시경으로 수술 시야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이아몬드로 된 드릴입니다. 저 다이아몬드 드릴 이용을 해서 뼈를 살살 갈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뼈가 원래는 저렇게 커 있어서는 안 돼요. 비우돼 있는 뼈입니다. 그렇죠. 저게 신경을 누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누르는 병을 비정상적인 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예, 펀치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떼졌어. 보통 떨어졌죠. 수술할 때 구멍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 저 내시경 전 통은 한 8m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8mm 정도의 상처로 예,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신경의 두께는 한 2m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 넉넉하게 4mm 정도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신경 뒤를 막고 있는 비후된 비정상적인 뼈하고 하얀 건 인대입니다. 저 인대를 제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뼈를 제거해서 신경의 아웃라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래서 통증이 생긴 거군요. 그렇죠. 저 뼈에 의해서 비후된 뼈에 의해서 신경이 눌려서 네. 환자는 통증이 생겼던 겁니다. 눌려가지고. 자, 신경이 저렇게 이제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신경이 나가는 통로 쪽의 뼈를 비정상적인 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오, 우리 엄마가 나 귀 파주는 것 같아요. 시원해라. 자, 그럼 왼쪽은 치료하는 과정의 사진이거든요. 네. 비후된 뼈, 비정상적인 뼈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고 있었는데, 오른쪽은 그 뼈를 다 제거한 이후에 신경이 눌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확실히 개선된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속보이는 중계석의 김범도. 해설 김영석이었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 교과서에서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 그럴 때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목이 길으면 예쁜데 왜 그럴까? 근데 그게 협착증 때문이었군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아주 그냥 제 목이 시원해졌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니 10년 동안 아프셨다면서요. 네. 그럼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그러게요. 요 치료, 내시경 치료하는 요 소요 시간은 40분 정도 걸립니다. 와. 네. 별로 안 걸려. 예, 40분 치료하고 나오시면 네. 바로 그 통증이 없어지세요. 편해졌다고 합니다. 10년을 그렇죠. 예. 그래서 치료한 그날 걷고 활동하고 다 하시고요. 하루나 이틀 정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퇴원하십니다. 일상생활은 바로 다 그대로 다 하세요. 상처 아무는 한 달 기간 동안만 보조기 차고 일상생활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운동이고 일이고 이런 모든 활동을 전하고 동일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치료 전후에 아까 내시경 치료하는 거 보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자, 와. 오른쪽이 치료하기 전 사진입니다. 네. 여기가 다 말초신경 나가는 통로인데 여기가 새카맣게 막혀 있었죠? 네. 자, 내시경은 뒤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뒤쪽으로 와. 들어가서 바로 여기가 치료한 부위거든요. 와.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하얀 보호막이 보이죠? 네. 네. 아, 이분은 아까 이 어깨가 비대칭이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떠세요? 예, 엑스레이 한번 볼까요? 네. 엑스레이 한번 보시죠. 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와. 왼쪽이 치료 완전히 전입니다. 틀려졌어. 네. 예, 요게 완전히 치료 네, 네. 후입니다. 올라왔어요 다시. 예, 어느 정도 교정이 됐죠. 신기하다. 네. 결국엔 이런 자세였다가 이렇게 이제 바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비록 아픈지는 얼마 안 됐더라도 이 질환 자체는 오래됐다 그랬죠. 네. 이 분이 이런 자세를 취한 지는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더 심해지면서 더 이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거죠. 이걸 치료해서 이만큼 좋아졌지만 이제 나머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바른 자세로 돌아올 겁니다. 네. 와, 속이 시원하네요. 아니, 저분 오른쪽 그 엑스트레이 보니까 웃고 계세요, 이렇게. 기분 좋아가지고. 저 어르신한테 한번 제 노래를 한번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아. 간절히 바래요, 어르신.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세요, 어르신. 나으실 것 같아요. 오늘의 밑줄 쫙입니다. 밑줄 쫙.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지만 그렇죠. 나빠진 건강을 되돌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 전부터 위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 시그널을 빨리 캐치하셔서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목에 관한 좋은 강의 들려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